아이고, 또 까먹었네. 김정숙은 현관문을 열다 말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산화 끈을 묶었다 풀었다를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버스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벽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어 물병을 확인하고 다시 닫고 또 열었습니다. 김밥은 챙겼는지, 수건은 넣었는지,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는데도 자꾸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정숙은 늘 이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서고 준비물을 전날 밤부터 3번씩 점검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들 둘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불안해? 큰아들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이 되면 알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모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정숙은 외투를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11월 초의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 같이 가요. 산악회 회원인 박순자였습니다. 똑같이 등산복 차림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순자 씨도 벌써 나오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결 장소인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는 데가 경기도 북쪽이라던데 경치 좋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어디든 좋아요. 공기나 쐬러 가는 거지. 정숙의 대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크게 바라는 게 없다는 듯 조용히 따라가겠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벌써 20명 가까운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5인승 버스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5분.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 다들 타세요. 정각에 출발합니다. 산악회 회장인 김태수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숙도 순자와 함께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좌석은 자유석이었지만 정숙은 늘 창가 쪽 뒷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마음 편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회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을 뒤적이던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더듬고 겉주머니를 열어보고 다시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탁자 위에 충전하던 휴대폰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확인하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정숙은 앞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 말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벌써 30분이나 달려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자고 하면 모두가 늦어집니다. 나 하나 때문에 20명이 기다려야 한다고? 그 생각이 입을 막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가방을 닫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루쯤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불안으로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북쪽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다들 준비 운동 잊지 마시고요.
버스가 멈춘 곳은 경기도 최북단, 민간인 통제구역 바로 아래였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다른 회원들을 따라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는 왕복 4시간 정도예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씩 아파지고 하나씩 느려지는 겁니다.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이었고 정숙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팔라지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후, 후. 가쁜 숨소리가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들릴까봐, 힘들다는 티가 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순자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바위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는 못 가겠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5명쯤이 돌아봤습니다.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괜찮아요? 같이 쉬었다 갈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좀 쉬었다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럼 천천히 오세요. 정상에서 기다릴게요.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 색깔이 하나둘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바위에 앉아 물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10분을 쉬어도 무릎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니 갈림길이었습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었나? 정숙은 왼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넓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5분쯤 걸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소리쳐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왔던 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 깊게 숨을 내쉬며 정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산은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법입니다. 아래로만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30분을 걸어도 주차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가로막는 게 나타났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녹슨 철망에 STOP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여기가 민통선 쪽인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동물일까요? 아니면 소리 내지 마세요. 낮고 단정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용 배낭을 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수염이 난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철조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산악회 회원이에요. 길을 잃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 따라오세요. 싫어요. 당신이 누군데 지금 선택할 시간 없어요. 남자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정숙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남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당신 살고 싶으면 그 말에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남자는 정숙을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정숙은 저항할 힘도 소리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버텼을까? 후회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가 정숙을 나무 뒤에 세워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숙은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입 다물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 남자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거절할 때가 아니에요. 한참 걸어야 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일단 저 아래 마을까지요. 마을이요? 여기 마을이 있어요? 민간인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오세요.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이 남자를 따라가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길은 알고 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경사가 점점 완만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낡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갈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요?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러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집이 대여섯 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한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안에서 늙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아, 또 왔구만.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정숙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산에서 만났어요. 길 잃은 사람이에요. 길을 잃었다고? 노인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은 춥소. 노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연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낡은 이불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노인이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자는 배낭을 내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있어.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됐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시오. 내일요? 안 돼요. 저 오늘 돌아가야 해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산길은 어두워요.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내려갈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참으시오.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묻지 마시오. 알아도 좋을 게 없소. 정숙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남자의 침묵이 모든 게 입을 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깔아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이불 위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침에 휴대폰을 챙겼더라면, 버스에서 말했더라면, 산에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모든 선택이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혼자 견디면 된다고,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온 것 같소? 경찰인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낭을 집어들고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나가야 해요. 그럼 저는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경찰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노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소. 나 혼자요. 산악회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등산복 입은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나가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라던 그 말이, 정숙은 왜 그가 도망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면 그 남자가 잡힐 거라는 것. 못 봤소. 이 마을엔 아무도 안 와요.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방안을 비췄습니다.
정숙은 이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수상한 사람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소.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왜 말 안 했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왜 숨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노인이 방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요. 그럼 뭔데요? 왜 경찰을 피하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연탄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빚이요. 그 사람, 빚 때문에 쫓기고 있소. 이 산에 숨어서 지내는 거요. 빚이요? 사업 실패했다더군요. 보증도 잘못 썼고,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거요. 정숙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간첩도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칠 곳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숨어 사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뭐가 답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람한테는 여기가 마지막이요. 노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도망쳤나? 평생 도망쳤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늘 혼자 감당하려 했고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그랬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텐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국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다가 쓰러졌고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목을 조였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견디는 게 강함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낯선 곳에 갇힌 이 순간이 그 답인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시오. 밥 먹고 내려가야지요. 정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노인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요? 산길로 1시간만 가면 포장도로 나와요. 거기서 택시 잡으시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은혜는 무슨, 그냥 사람 도운 거지.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돌아왔소. 뒷산에 있을 거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경찰이 왔을 때 말 안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돌아서려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평생 도망쳤어요. 도움 청하는 거, 약한 모습 보이는 거.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남자가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변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시간 뒤 포장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귀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택시가 산악회 집결지인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회관 앞 벤치에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순자가 달려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말없는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과 안도와 미안함이.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경찰이랑 산 다 뒤졌는데. 저 길을 잃었어요. 민통선 쪽으로 갔다가 마을에서 하룻밤 보냈어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밤새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 저 말해요. 그때 도움을 못 구했어요. 힘들다고 쉬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민폐 끼칠까봐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산 타러 온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9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거의 울지 않았던 정숙이 이 순간만큼은 울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나 봐요. 이제 말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우리한테.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들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수상한 사람은 못 보셨습니까?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못 봤어요. 노인 한 분만 계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게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 남자도 언젠가는 스스로 내려올 겁니다. 도망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탁자 위에는 충전 중이던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통, 문자 30개가 넘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산악회 사람들. 정숙은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나야? 괜찮아? 순자 이모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엄마, 왜 또 그래요? 힘들면 말 좀 해요. 휴대폰도 왜 안 챙겨가고?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말할게. 뭐라고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게. 너희한테 패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가 불편한데요? 엄마는 우리 엄만데. 정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아들. 주말에 갈게요. 엄마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보던 그 해와 똑같은 해였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민폐 끼치는 게 두렵고 여전히 참는 게 편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말하는 건 민폐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다음 주 산악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전날 밤부터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물병, 김밥, 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충전도 확인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늦었네요. 오늘은 괜찮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정숙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꼭 우리랑 같이 가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요. 네. 그럴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제가 힘들면요. 응, 말할게요. 쉬자고 할게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쉬어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압니다. 산은 오르는 곳이지만 진짜 변화는 내려올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참아온 세대에게도 말하는 용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